제가 여러분들한테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줄게요. 안 아프고.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99세까지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병 중에는 암이에요, 그죠? 암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암만큼 무서운 게 있죠. 맞아요, 치매요, 치매. 치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가 왜 걸리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치매도 유전자가 있어요. 치매 유전자가 무슨 뭐라 하던데 그 유전자가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내가 치매 유전자가 얼마만큼 있나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에서 치매 유전자 그 농도가 제일 진한 인종은 나이지리아인이에요. 나이지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치매 그 유전자 농도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는 치매가 별로 없어. 나이지리아인들은 치매 별로 안 된다고요.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데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에 산다든지 유럽에 산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치매를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식습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야. 먹는 거하고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치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매 걸리는 게 아니고 치매 유전자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에요. 특히 저녁에 과식을 하고 이래 되면 그거는 이제 치매 유전자가 이렇게 그 활동을 더 잘하게 하는 치명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한 7시쯤에 밥 먹고 한 9시쯤에 또 야식 먹고 초콜릿 먹고 한 11시쯤에 초코우유 좀 먹고 요구르트 먹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잠이 또 잘 안 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자. 제가 좀 먹으면 자요. 저는 먹으면 오래 못 버텨요. 특히 라면 먹고 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 픽 쓰러져 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먹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서 이렇게 감각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고요. 설사 잠을 잔다 해도 위에 부담이 크니까요. 그리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덜 먹고 아침을 먹어야지. 아침에는 또 인슐린 분비가 이제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인슐린이. 아침에는 좀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좀 돼야지 활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그 기억을 담당하는 데가 그 히포클라스라고 요 뒤에 해마 그 밑에 있는 데 있어요. 히포클라스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인슐린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아침에 아침밥을 좀 약간 든든하게 먹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기억을 하는 그 히포클라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고3 수험생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고 그러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해준다는 게 이제 저녁에 주스 갈아주고 또 갖다 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밤새 먹여줘. 그리고 아침에는 바쁘니까 그냥 보내. 야 이러면 이러면 정말 떨어지라는 거예요 시험에. 저녁에 배고프다고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아침에는 굶겨서 보내고 이러면 이제 머리에 들어가는 게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고 그렇게 돼요. 게다가 그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것까지 다 증가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사실 우리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많이 먹기도 그렇고 많이 먹는다 해도 일찍 자야 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잖아. 이제 뭐 그럼 여기만 그냥 오면 그냥 99세까지 그냥 이제 또 치매에 이제 또 치명적인 거는 아무래도 스트레스죠. 이렇게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적대적인 생각, 경쟁적인 생각, 또 우월하고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이 세상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놈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0m 달리기를 12초에 그 주파를 해도 11.5초 다니는 놈이 있다고 보면 그러다가 10초 때도 끊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200억 재산가라 하더라도 나보다 많은 사람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예뻐도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또 늙어지면 더 이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또 내가 우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밉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크잖아요. 또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날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내가 무시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가득하고 있어요. 뭐 이미 우월한 건 포기했어. 이제 우월한 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저지선, 마지막 최소 저지선이라는 게 무시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포기를 했으니까 대부분 서민들은 무시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저지선이에요. 근데 그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혹시라도 한 번씩 무시받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자멸감이 들 때,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 뜻하고 다를 때, 부부 간의 관계가 내 뜻하고 다르고 또 자식 간의 관계가 내 뜻하고 다르고 돈하고의 관계가 내 뜻하고 다르고 건강과의 관계가 내 뜻하고 다를 때 스트레스가 이제 또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늘 말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항상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시당해도 괜찮다. 천대받으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나이 들고 늙으면 어때?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하고 관계없이 외부적인 모양새나 재물이나 어떤 누구랑 관계가 나쁘다라는 게 내 업장이 꼭 두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무시받고 하는 게 내 업장이 꼭 두터운 게 아니고 살다 보니 생기는 조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나만 우대해주고 나만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 만날 때도 있는 거고 계속 만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만 계속 만날 때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만나는 거고 어떤 때는 그 반대가 되는 데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절에 왔더니 전부 다 나를 뚱하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럼 절에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랑 관계없이 뚱하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그럼에도 관계없이 자기 쪼대로 이렇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쟤는 본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다 인정을 하고 그냥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좀 이상하게 하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절에 가면 똑같아. 또 모임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라이온스라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라이온스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이 뚱하니 좀 그래. 이게 시기에 따라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 내년에 이제 개수 일간의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때예요. 보면 그런 내년이 전체적으로 그런 때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나가 이제 12년에 한 번씩 누구나 다 생기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도 오해를 받게 되고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이런 때가 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 제가 나를 앵겨 이러면서 이제 내가 더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러면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늘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나를 거슬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위험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에요. 내년에 을목인 사람은 큰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 갔더니 너는 암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아니면 부부싸움이 전에는 말다툼이었다면 내년엔 주먹다툼으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핑 튕겨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겠죠. 서로 싸워가지고 이혼 도장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항상 와요. 나한테 좋게 해주는 그런 때도 항상 오고요. 나한테 나쁘게 해주는 그런 때도 항상 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이렇게 나한테 도파민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도파민 분비가 안 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게 되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비타민을 드세요. 그럴 때는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우울하고 그러면 무조건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늘 먹으면 99세까지 몇 가지가 나왔네요. 비타민을 먹고요. 일찍 저녁에 먹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요것만 해도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99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99세까지 살면 제가 49세 지내주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나도 늙어가지고 이거 우리 다른 후계자를 잘 양성해서 우리 49제를 잘 해줄 분을 잘 모셔야겠네요, 그죠? 상대적인 건 해줄 수도 있죠. 우리가 선생님 그때 더 젊은 우리보다요 무조건 젊으니까. 그러네요. 그때도 기운이 넘쳐가지고 그때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인. 네 그래야겠네요. 성불하세요.